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어쨌건 코스피, 코스닥 다 오르긴 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참 불안정스러웠어요. 장중에도 마이너스로 갔다 다시 왔다 갔다 여러 차례 하다가 결국 0.05. 정말 이거 올랐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그냥 거의 보합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찝찝한 거죠. 네. 이게 시장이 참 불안스러운 거, 투자 심리가. 시장을 볼 때 이게 좀 0.05% 오르더라도 마음 편하게 보는 시장이 있고요. 조금 오르더라도 혹은 조금 빠지더라도 마음 편하게 보는 시장이 있는데 오늘은 오르더라도 불편하게 봤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내일이 불안한 거죠. 종목들이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반도체 일부와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이 같이 좀 오르면서 시장이 플러스 마감이 됐다면 저는 오늘 신나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랐었던 뭐 온디바이스 AI부터 시작해서 AI 관련주들이 오늘 장중에 조정을 좀 크게 받았어요. 네. 크게 받고 그리고 2차전지도 아침엔 떴다가 밀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종목 단위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조금 종목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저희 잠시 화면 보면서 좀 수급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보시면 나름 수급은 괜찮았습니다. 외국인 1,300억 매수, 기관 2,000억 매수. 근데 코스닥이 좀 양시장 팔았는데 아침에 가장 기대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3,000억, 지금 종가상으로 3,000억 지금 매수인데 선물이 선물을 오랜만에 샀거든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그래도 외국인 선물을 사니까 그러더라도 오늘 시장은 괜찮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중소형주 단에서 좀 불안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막상 오늘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보시면 오늘 하이닉스 1.2% 빠져서 끝났거든요. 장중엔 좀 더 빠졌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밑골이 좀 달았네. 맞습니다. 그나마 좀 올라오긴 한 건데 이게 지금 어제죠. 어제 신고가를 쳤다가 음봉 맞은 것도 좀 애매한데 오늘도 빠졌다가 이런 상황 자체가 그래도 미국에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한 번도 조정 없이 굉장히 꾸준한데 물론 어제 살짝 조정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신고가라고 말하기도 좀 약간은 애매모호한 상황이긴 하니까 이러니까는 종목들이 좀 조정 아닌 조정 그리고 불안정한 심리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2,500을 넘지 못했거든요, 대표님. 지금 보면은 오늘 아시다시피 다른 해외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점심 먹고 들어왔는데 홍콩의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네. 증시 부양책이 나와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우리 시장에서 발동을 안 하는 겁니다. 원래 홍콩이 이렇게 오르면은 우리 시장 기준으로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한 30포인트 이상 올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한 30포인트 이상은 올라야 돼요. 그런데 너무 쫓아가지 못하는 이 현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코스피는 코리아는 박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적어도 지금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랑 키 맞추기를 할 거면은 한 2,550에서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키 맞추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 매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 단위에서는 불안정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올랐거든요. 네. 솔루션이 참 2차전지주가 힘을 좀 받아야 코스닥이 살아날 텐데. 그렇죠. 예. 네. 지금 봐봐요. 이게 지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른 겁니까, 대표님? 차트 보시면 오른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요즘 뭐 다른 종목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삼성 SDI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삼성 SDI는 진짜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전에도 가장 맞아요. 저평가된 배터리주라고 했었는데. 셀업체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경영이라든지 좀 캐파 확장을 좀 덜 했지 않습니까? 80만 원입니다. 작년 고점이. 지금 40만 원 깼거든요. 35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단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 관심 없이 조금씩 계속 빠지는 이런 종목들이 생기는 현상이고
지금이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 시즌이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렇죠. 일반적으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대하는 저희들의 자세는요, 조금 신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틀렸거든요. 그리고 그 틀린 거 자체가 아시다시피 뭐 인건비라든지 혹은 재고 재조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이벤트들이 4분기에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 그러니 좋게 나오더라도 세론, 안 좋게 나오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최근에 에코프로 BM 안 나왔고 LNF도 그랬고요. 지금 예.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장 네네. 마감 후에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359억. 그래서 2022년보다 78.4%가 네.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359억이 나왔는데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꽤 많이 빠진 거죠. 그렇죠. 꽤 많이 빠진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족분들은 한 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공시를 보고 실적 뉴스단을 보고 바로 보는 거는 컨센서스를 먼저 보거든요. 컨센서스가 최근에 좀 추정치가 많이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14억으로 그러니까는 컨센 대비해서 적당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의 추세 자체가 아시다시피 발표를 하고 나오면은 일단은 팔고 보자에 좀 성향이 좀 깊기 때문에 지금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빠진 것도 맞고요. 대신에 매출액은 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조금은 이익단에서 많은 훼손이 있었다. 아마도 이거는 니켈 가격 하락에 따른 다 아시다시피 그런 원자재 가격의 조정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진짜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었던 것은 매출액이 지난해 4조 7,599억. 맞아요. 그러니까 22년 대비 44% 이상 증가했는데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적어졌다는 게 그 뭐죠? 리튬이라든가 니켈 이쪽의 가격이 어떤 빠진 가격 거죠. 예. 그 손실 처리 네. 이런 게 진짜 4분기에만 700억 정도의 맞아요. 적자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4분기 730억이면 이걸 이익으로 한 사람은 1,000억이 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소위 이걸 떨이라 그러면 떨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런 거 자체가 4분기에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빨리 이 시즌이 지나가야 됩니다. 실적 발표. 네, 지나가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환호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1월 지금 23일, 24일 지나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여기서 지나가서 2월 초 정도까지 다 지나가면서 끝나게 되면은 조금은 시장에 훈풍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24년도를 바라보는 지금 약간의 그 기대감이 있는 시즌을 바뀌는 주식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2차전지 많이 좀 얘기 많이 하세요. 저도 알고요. 시장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오늘 장중에 에코프로 BM이 플러스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코스닥이 아마 상승으로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랬을 지금 때예요.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시장 측면에서 오늘 고가가 3.8%, 그러니까 25만 7,500원까지 갔거든요. 그때 LNF도 세게 갔어요. LNF도 오늘 1.4 플러스지만은 오늘 장중 5%까지 플러스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느낌은 뭐냐면 이 시장이 좀 플러스가 날 것 같으면 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로 들어오는 매수세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려면 2차 전지가 좋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도체만 좋아지고 2차 전지 안 좋고 이런 거 없고요. 맞아요. 이게 양쪽이 좀 올라줬을 때 우리가 강세장이었었으니까. 저희 시장의 핵심은요. 처음에 반도체와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시장 좋아져야 했다 그럴 때 무슨 얘기 많이 했냐면 반도체랑 자동차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한 작년부터 바뀐 건 뭐냐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실적 발표라는 이 허들 때문에 4분기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기대감을 바뀔 수 있는 시즌이 빨리 와야 된다. 이건 계속 강조시켜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눌리고 올라가면 빠지고 이런 게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증시가 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네, 바로
골고루 좀 올라줘야 맞아요. 되는데. 정확하십니다. 네. 자, 기대를 해보죠. 일단 오늘 또 특징적인 섹터 주식이 있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대표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김민수 선배님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방송 보니까 CXL, 디자인 하우스, 온 디바이스 AI, 뭐 MPU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제 태어난 내용이 또 나왔어요. 온 센서. 온 센서. 예. 참 뭔가 말 하나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거 관련주들 찾아내느라. 네. 요즘 시장이 난리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시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아이템을 찾으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하는데 그 찾으려고 할 때 뭔가 실체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1일 날이에요. 이틀 전에 하이닉스에서 테크 포럼 같은 걸 했거든요. 거기서 온센서 AI 기술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온센서 AI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온디바이스 데이터 처리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 처리 속도보다는 저도 이거 좀 봐야 돼요. 지금 워낙 지금 CPU에서 GPU 연산 추론 정보 장치가 계속 지속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저도 이런 기술 변화를 눈으로 변화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이 움직였다는 게 그리고 최근 트렌드 자체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은 그 종목들로 굉장히 강하게 쏠리는 경향이 있는 거가 맞아요. 그래서 그 종목이 뭘까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어부부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온센서 AI로 엮였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밥솥 테마가 오르더라고. 그래서 난 무슨 밥솥이 왜 오르나 봤더니 밥솥 쿠쿤이 뭐니 맞아요. 4개 종목이 있고 매개 어버브가 거기 껴 있어가지고 어버브 반도체가 20몇 프로 오르면서 밥솥 테마가 오르는 것처럼. 그게 이제 그 착시현상. 증권사에서 이제 이제 테마를 이제 묶어놓는 거 할 때 이제 그렇게 많이 묶어놓죠. 옛날 그거고 이게 왜 그쪽에 들어갔냐면 예전에 사물인터넷 관련주였어요. 어버브 반도체가. 그러니까는 밥솥에서 일부 예전에 엮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MCU라 그래가지고 이쪽 구현하는 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어버브 반도체가 그런 식으로 엮였다라는 거고 일단 이 종목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가족분들의 선택이죠. 그런데 그냥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좀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다가 제조반도체 같은 것들이 태어나거든요, 또. 근데 제조반도체 제가 한 지난주부터 주식을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뭔데? 그렇지. 예. 이게 많이 올랐거든. 많이 올랐어요. 근데 또 계속 오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일단 종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시가총액도 다른 대형주 대비 작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시는 뷰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관전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일종의 주식에 대한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공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뜨니까는 다른 것들이 밀리더라고요. 또. 그래요. 이 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GPT 스토어 관련 이런 것들이 좀 밀리긴 하는데 그런 것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관련 종목에서 작은 게 하나 또 있어요. 픽셀 플러스라고 저 어제 확인했는데 안 샀거든요. 그 최근 둘 다 저 매매 안 했는데 올라도 시총이 950억이에요. 어제 상한가 오늘 8% 오르더라도. 그러니까는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억 언더는 고객들한테 소개하기 그렇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오늘 시장에서 태어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차익 실현에 나오는데 어제 그 정부에서 웹툰 관련한 이슈가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웹툰 관련주를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런 종목들도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그 미스터 블루. 웹툰주들. 네. 이렇게 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움직였는데 이게 좀 일단 저 매매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장중에 16%까지 움직였거든요. 근데 4%로 끝났어요. 그러면 잘 한번 봐볼게요. 가족분들. 테마와 주도 섹터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랐을 때 그 다음 날도 연속적이겠느냐? 과거에. 그러면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주도 섹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툰은. 한번 어떤 이유론가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차익 실현 맞아요. 쭉 빠지고. 오늘도 제가 유심히 쳐다봤어요. 미스터 블루뿐만 아니고 MB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떴다가 밀려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봐보세요. 지금 계속 윗꼬리가 많이 터지거든요. 우리 가족분들도 아침에 딱 떴을 때 이것을 내가 붙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혹은 붙었을 때 단기로 봐야 되는지 중기로 봐야 되는지가 헷갈리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을 스터디가 좀 덜했다는 전제로 봤을 때 차트 먼저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윗꼬리가 심하게 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일단은 단기로 끝내야 돼요. 거래 터졌을 때 붙으면은. 오히려 빠졌을 때 내가 천천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어찌됐든 오늘은 일단은 대형주 종목이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뜨더라도 테마주라든지 약간의 주도 섹터 단에서 변동이 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드리지만 내 성향에 맞는 걸로 골라서 해보자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우리가 아직은 그 유동성이 좀 풍부하지가 않은 거라고 봐야겠죠. 뭔가가 하나를 올리려면은 다른 쪽을 팔아서 그 돈이 맞아요. 움직이니까. 맞습니다. 네, 뭐가 하나 새로 튀어오를 때는 다른 쪽이 항상 약한 모습. 그렇죠. 이게 참. 그래서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정말 부럽고, 일본 시장도 지금 신고가 최고가를 찍고 있는 경우는 그 해외 자금들, 투자 자금들이 몰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오늘도 일본 시장이 좋긴 좋았거든요, 대표님. 그런데 오늘 금리 인하 발표하고 나서 아침에 지금 1.2%까지 세게 쏘다가 밀렸어요. 밀렸는데 금리 인하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에서 오후 점심쯤에 발표하고 밀렸거든요. 일종의 차익 실현일 수도 있긴 있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일본에 대한 자금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을 만나보고 통화를 해보니 국내 시장을 팔고 일본으로 옮기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그만큼 답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러니 이런 유동성, 그리고 우리 시장도 좀 체질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체질적으로 당장 1월 달에 바뀌기는 어렵고, 정부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증시 부양책, 그리고 어제 뉴스 보시면은 이제 거래소에서 그 주주환원 정책을 그 서한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뉴스 나왔어요. 물론 단독 뉴스고 일단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씩 일본처럼 좀 증시가 좋아지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본도 오래 걸렸어요, 바뀌는데. 작년에 그랬거든요, 일본은. 그러니까 좀 우리 증시도 그런 주주를 위한 정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는 시절이 온다면, 그것을 지금 쳐다보는 것도 우리 국내 시장을 매매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일종의 그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중국에 투자하던 사람들도 일본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맞아요. 기사들이 막 나오니까. 지금 그게 어쩔 수가 없는데, 중국은요 지금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디플레이션의 악몽이죠, 악몽. 이 악몽은요 대부분 그 ETF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아마 그 기사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적어도 2, 3년, 저희 중국 증시도 몇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드릴 때마다 뭔가 그럴듯한, 혹은 바로 될 수 있는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좀 아이디어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좀 2월에서 3월 보고 있거든요, 대표님, 중국을. 왜냐면 3월에 또 양회라든지 기타 그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 시즌이 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요새 그 홍콩 H 지수 기초로 한 ELS, 네. 지금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아까 신문 기사 보니까 한국의 그 은퇴한 투자자들 중심인데 15만 명이 6천만 원씩 손실 보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야,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현장에서 ELS를 직접 고객들한테 권유도 해봤고, 안 한 지는 최근에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코스피랑 삼성전자 같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약간 대체 투자만, 주식을 안 하시고 대체 투자 일부 포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었고, 최근에 상한은 계속 되더라고요. 둘 다 증시가 나쁘지 않았으니까는. 그런데 이게 그 EL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랑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뭐 그거야 이제
설명 의무는 빼도록 하고요. 저희 시간에 다룰 건 아닌데 증시가 어디까지 올라와야지 마이너스권이 줄어들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H지수가 지금 5,1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오늘 올라도 5,100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게 지금 50% 수준이에요. 50% 수준. 그러면은 여기서 한 6,500에서 70%, 7,000포인트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그 지수로 따지면은 여기서 40%입니다. 조기 상한이 되려면 손실이 안 하는 구조가 되려면 40%가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수가 40% 올라오는 거가 그분들의 만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1월부터 계속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3달에서 4달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4달 안에 7,000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돼요. H 기준으로는.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수가 40% 올라간다? 물론 여기서 작년에 그렇죠. 작년에 4,000포인트 7,500 간 적이 있습니다. 22년도에 재작년이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또 뜨겁게 올라가는 게 홍콩 지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트리거가 홍콩 혹은 중국 증시에 불을 지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거가 3월 정도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